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를 데리고 협상을 하고 저도 내용을 소상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현지 시찰단이 현지에 가가지고 다 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또 몇 년에 걸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변호사가 아니고 재판장이 위증의 벌 운운하면서 증인이 직접 가서 검사에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반면에 피고 측 변호인은 끊임없이 외국 학자들의 학술 논문에 나오는 광우병 연구 결과나 논문들을 줄줄이 읽어내가면서 그 내용을 아느게 하고 다그쳤습니다.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무도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협상 대표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협상을 했으니까 부실 협상 아니냐.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부실 협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이 재판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본질은 피디수첩이 거짓으로 방송을 해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변호인이 끊임없이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데도 그를 제지하거나 조정하기는커녕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다. 묻는 질문에 맞게 답변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재판장이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5명의 막강한 변호인단을 상대로 한 싸움인데다가 재판장의 마저도 편파적인 진행을 해서 이중의 상대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재판관이 북한의 이념 선전장인 3대 헌장탑에 참석해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무죄를 때릴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국회에서 대제일 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그것이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저는 이 재판이 무죄가 나오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 예감은 결국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판사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들도 판사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판사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천처를 구하느니 차라리 진실을 적취하다가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업 외교관인 제가 농구부에 가서 세국의 협상을 맡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휴스턴 총영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미 FTA 협상이 출범했는데도 어떤 다른 이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쌀 협상, 하늘 협상 등등 전부 성남 농민들의 희생의 제물로 다 바쳐졌습니다. 한미 FTA 농업협상은 그 규모나 파급 효과에 있어서 예전의 농업 관련 협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농림부에는 수건 돌리기라는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수건 받는 사람이 벌을 받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도표들을 보호하는 일을 막 맞추고 한숨 돌리고 있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피하는 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저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농업협상은 피를 말리는 협상이었습니다.
우리 농업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미국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어찌 보면은 여기 대사님이 계시지만은 불가능한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제 속은 새카맣게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쌀을 포함해서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요구를 했고, 저는 우리 내부에서조차 농업 때문에 정치 한미 FTA 협상을 치려고 하는가 하는 의원의 압박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사투를 벌여야 됐습니다. 죽기 살기로 협상을 해서 결국 농업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타결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 바탕이 돼서 전체 협상도 타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게 1년 뒤 쇠고기 협상이었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경쟁력이 있는 미국 쇠고기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농림부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였고, 어느 누구든 물어보면은 쇠고기 협상은, 쇠고기 문제는 한미 간에 반드시 조속하게 타결해야 된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농림부에 들어온 지 2년 가까이 됐고, 한미 FTA 협상이라는 큰 과제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외교부로 돌아오고자 이미 이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 내정자에게도 그렇게 표시를 했고 수락도 받았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피하려면 얼마든지 사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공직자의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듯이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 더더군다나 외교관이 한미 관계를 무시하고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쇠고기 문제는 협상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돌 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한테 국제 기준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놓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쇠고기 문제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저울질을 하다가 마지막에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게 이 문제를 내던져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고 국가 간의 신의의 문제가 바로 이 쇠고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쇠고기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천 장관에게 제가 돌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현안이었고 저도 직접 이 쇠고기 문제를 가지고 미국 대표단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참여정부 때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고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협상을 했고 미국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굴욕적인 말도 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완전 기준에 완전 준수를 요구를 했지만은 저는 그 기준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했습니다. 미국 쇠고기는 미국 사람들이 지난 한 10년간 5억 마리 정도를 먹었지만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안전성은 이미 현실적으로도 입증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서둘러 협상하고 있다는 비밀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